자, 이런 마음의 태도를 갖춰야 된다. 먼저 내가 바른 스승, 그래서 이제 바른 스승에 이렇게 점검을 했고 그 답변을 들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됐어요. 그 다음이 부처님 가르침이 굉장히 섬세하다라는 것을 저도 여기서 굉장히 많이 이렇게 느꼈고, 현대 교육학을 전공하시는 분들도 여기에 대해서 아무런 이의가 없고 오히려 더 이렇게 배울 점이 있을 정도로 섬세해요. 그러면 이런 마음 태도를 가지고 답변을 어떻게 듣느냐 하는 거예요. 어떻게 듣고 배우느냐 하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부처님이 상세하게 가르쳐요. 이거를 여러분들이 잘 기억했다가 애들을 가르칠 때, 자녀 교육을 시킬 때 이 방법을 시키면 아주 좋을 것 같아요. 이런 마인드를 갖추셔야 돼요. 한번 보십시오. 아까 전에 그릇된 5가지, 그 정반대되는 거예요. 법의 내용을 얕잡아 보거나 무시하거나 비난하고 결점을 찾는다면, 설법자를 얕보거나 무시하고 불만이나 분노를 품는다면, 자기 자신을 얕잡아 보거나 무시한다면, 마음이 산만하고 관심과 주의를 기울이지 않는다면, 자만심이 있다면, 이런 사람들은 정법을 만나더라도 아무런 이익이 없다. 이런 거예요. 이제 우리가 이런 마음을 갖추었어요. 그래서 바른 선성을 검증해서 바른 스승을 이렇게 찾았어요.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그렇게 오랫동안 내가 검증해가지고 질문하고 다 해봤더니 그분이 바른 스승의 이렇게 그 검증 기준에 다 통과됐다. 통과가 돼서 그분한테 신뢰가 생긴다. 내가 이분을 만나기 전에 몇 사람이나 검증을 해봤는데 다 이렇게 검증에 통과를 못했는데 이분은 검증에 통과됐다. 그래서 이분은 바른 스승이다. 바른 스승의 검증에 10가지 다 통과된 분이다. 그래서 그 스승과 그 스승이 가르치는 내용에 대해서 신뢰가 생겨요. 신뢰가 있고 믿음이 생겨요. 됐어요? 그게. 검증할 때 우리가 굉장히 구체적으로 상세하게 검증을 했잖아요. 10가지를 검증을 했는데 그 검증이 하루 만에 되는 것도 아니잖아요. 계속 지켜보면서 검증을 했단 말이에요. 그렇게 한 결과 검증에 다 통과가 돼서 신뢰와 믿음이 생긴다. 신뢰와 믿음이 생기면 어떻게 되느냐? 바른 스승을 가까이 하게 된다. 가까이 가서 보려고 하는 마음이 생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가까이 가서 봤다 이거예요. 가까이 가서 봤더니 검증한 내용이 진짜고, 그리고 믿음이 있게끔 행동하시고 말씀하시고, 그래서 가까이 가서 보면 더 자주 가까이 가서 보게 된다 이거예요. 그래서 가까이 가다 보니까 자주 가까이 가다 보니까 공경하는 마음이 생긴다. 자, 이게 스승이 아니고 바른 애인이라고 해봐요. 그러면 이게 딱 맞아떨어져요. 바른 애인인지 아닌지 검증을 다 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은 깨끗하고 이 사람은 뭐 미미한 것도 없고 다 이렇게 검증을 다 했더니 이 사람은 바른 애인이다. 바른 배우자의 자격을 갖췄다. 그래서 그런 신뢰가 생기고 믿음이 생겼어요. 그런 신뢰와 믿음이 생기니까 가까이 보고 싶은 거예요, 자꾸. 한 번 가서 봤어요. 그랬더니 2번, 3번 자주 더 보고 싶은 거예요. 더 보고 싶었더니 공경한 마음이 아니고 여기서는 사랑하는 마음이 자꾸 생기는 거예요. 그죠? 그거 같아요. 내 말이 듣기가 싫으면 그거하고 바꾸어서 생각하면서 따라가 봐요. 공경하게 돼요. 그리고 공경하게 되면 그 사람이 하는 말을 귀 기울여서 들어요. 내가 공경하는 사람의 말을 귀를 기울여서 듣게 되거든요. 자, 애를 키우는데 가장 이렇게 그거 흔한 잘못이 뭐냐면은 부모가 어릴 때 애들이 부모를 다 공경해요. 부모가 이 세상에서 제일 훌륭한 사람 같고, 제일 키가 큰 사람 같고, 제일 아름다운 사람 같고, 제일 힘이 센 사람이라고 생각을 해요. 공경해요. 애들이. 공경을 하는데 그 공경심을 애들한테 잃어버리게 만들어요. 부모가 어느 시점에 가서. 부모 스스로가 그래요. 근데 그것만 부모가
스스로 안 잊어버리게끔만 하면은 애가 공경심이 아주 어릴 때부터 철이 들면서 조금씩 줄어들더라도 기본적인 부모한테 가지는 공경심을 안 잃어버려요. 7살이 되고 8살이 되고 18살이 되더라도 그렇게 되면은 어떤 일이 생기냐면 정말 애한테 해줘야 되고 애가 잘못된 길로 갔을 때 그리고 애한테 조언을 진짜 필요할 때 그때 불러서 말을 하면 애가 귀를 기울이고 들어요. 그런데 애가 자라면서 어렸을 때 가졌던 부모의 공경심을 부모가 다 날려버렸던 거예요. 스스로. 애가 날려버린 거 아니에요. 부모가 날려버린 거예요. 부모가 날려버려가지고 나이가 이제 고등학생이 되고 이래가지고 애한테 부모로서 해야 할 말이 있고 필요한 말이 있어서 애를 불러서 말을 했더니 애가 부모 앞에 앉았더니 이러는 거예요. 귀를 안 기울여요. 귀를 돌려버려요. 귀를 돌려버리니까 눈도 돌아와 버리죠. 그런데도 말을 하면 귀를 듣겠어요? 애가 안 들어요. 아무리 좋은 말을 해줘도. 그래서 그 공경심을 잃지 않게 해줘야 돼요. 그 애를 어떤 부모든지 간에 애를 키우면은 애한테서 자연스럽게 공경심이 생겨요. 그러면서 그 공경심을 안 잃어버리게 해야 돼요. 부모가. 어떻게 말과 행동을 그렇게 하셔야 돼요. 그러면 나머지는 애 키우는데 아무 문제 없어요. 어려움이 없어요. 교육비, 학교에서 들어가는 교육비 이외에 다른 교육비 많이 안 들어도 돼요. 그런 애들은. 그런 부모라면. 그래서 공경하게 되면 귀를 기울여 듣게 돼요. 됐죠? 그리고 그렇게 해서 공경해서 귀 기울여서 자주 듣잖아요. 한 번 듣고 두 번 듣고 자꾸 들으면 들을 때 어떻게 듣냐면 새겨 들어요. 여러분 새겨 듣는다는 말 알죠? 들을 때 그냥 듣는 게 아니라 아주 가슴에 새겨서 들어요. 새겨서 듣는 말은 30년, 40년 가도 안 잊어버려요. 그냥 들었던 말들은 세월이 지나가면 다 없어져요. 가슴에 새겨서 듣는 거예요. 가슴에 새겨서 듣는 말들은 안 잊어버려져요. 거의 뭐 노인이 돼도 안 잊어버려요. 그 말은. 그리고 그 새겨서 들은 말을 자기 평생에 그 어떤 기준점으로 삼고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돼요. 새겨 듣는단 말이에요. 걔가. 새겨 듣게 되거든요. 얼마나 애 키우기 쉬워. 그러면요. 그래서 부모가 자식들한테 뭐를 많이 해주려고 잘해주려고 하지 말고 자식이 어렸을 때 부모한테 가졌던 공경심을 안 잃어버리도록 부모가 말과 행동을 해라. 그게 이제 바른 스승으로 자식이 부모를 어느 정도 삼게 되는 경우예요. 그러면 자식이 부모 말을 이렇게 정말 새겨서 들어요. 그리고 그런 말을 자주 해주지도 않아요, 부모님이. 한 2, 3년에 한 번? 그런 말을 어떻게 안 새겨 듣겠어요? 새겨 듣는다고. 자, 새겨 듣는다. 이게 이제 이렇게 들어야 돼요, 들을 때. 이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자, 이제 이해됐죠? 이거 뭐 이렇게 불만 없죠? 이건 너무 자연스럽잖아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이어가는 것을 글로서 표현한 것 뿐이에요. 1, 2, 3, 4, 5분을 붙여서. 굉장히 자연스러워. 어떤 사람은 1분에서 5분으로 막 바로 가요. 그죠? 자기가 배우고자 하는 것들이 진짜 간절하고 절실한 사람은 내가 여기서 이것을 배우지 않으면 이 세상 어디에도 배울 곳이 없다라고 느끼면은 저분이 어떤 상황이든 어떤 환경이든지 간에 말씀하시는 걸 새겨서 들을 거 아니에요. 그 순간. 굉장히 새겨서 들을 거 아니에요. 자, 새겨서 들으면 어떻게 돼요? 어떤 말을 기억하게 돼요. 새겨서 들으면. 기억이 나요. 바쁜 걸 많이 하고 이렇게 하루 일과가 끝나서 해걸음에 집에 걸어가면서 툭툭 걸어가면서 아무 생각 없이 걸어가면서 문득 생각이 나요. 그죠? 생각이 난단 말이에요. 가끔씩 생각이 나요. 기억을 하게 돼요. 그 말을. 그럼 기억을 하면은
그 다음에 그 의미를 생각하게 돼요. 기억한 거를. 그 뜻이 무엇일까? 그 뜻이 이랬었지. 부모님이 하신 말씀이 이런 뜻이었지. 이런 뜻이 맞는가? 맞았을 거야. 이렇게 계속 사유하게 돼요. 스승이, 바른 스승이 말씀하시는 그런 내용을 기억을 해서 모든 말을 다 기억하지 못하잖아요. 사람이. 물론 요즘은 이제 녹음도 할 수도 있고 책으로 이렇게 기록이 돼 있어서 기억 안 해도 보고 사유할 수도 있어요. 옛날에 이제는 이렇게 문헌도 없었고 녹음기도 없었어요. 덜어서 기억하지 않으면 사유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때를 감안하고 들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기억을 하게 되면 그 의미를 깊이 사유를 하게 돼요. 그리고 그 의미를 깊이 사유하다가 보면 틈틈이 계속 생각날 때마다 사유하다 보면 언젠가 이해하게 돼요. 됐습니까? 이해를 해요. 아, 이런 내용이었구나. 이런 내용이었구나. 다 이해를 해요. 자, 이해를 하면 어떻게 되느냐? 이해를 하면 이해한 가르침을 동의를 하고 인정을 하고 수용하게 돼요. 맞습니까? 예. 이해하고 그게 옳구나라고 이해를 하게 되고 옳구나라고 받아들이게 되면 그게 옳고 그리고 사실이고 그 다음에 그게 내한테 이익을 준다라는 걸 알게 돼요. 이해하는 순간에. 그죠? 그러면은 그걸 자기가 수용하게 돼요. 근데 이해하는 순간 이거는 사실이 아니고 이익도 안 되고 이거는 옳지 않다라고 이해가 딱 되는 거예요. 그 순간 딱 버리는 거예요. 그죠? 그런데 바른 스승한테 바른 가르침을 듣고 사유해서 이해했다면 이것은 옳은 것이고 바른 것이고 사실이고 이익을 준다. 이해하는 순간 그걸 알게 돼요. 그럼 그걸 수용하게 됩니다. 그죠? 그렇게 하면은 그것을 승인이라는 말로 쓰는데 그것을 이해해서 수용하게 되면 그러면 그 가르침, 자기가 이해한 가르침은 자기께 돼요. 스승에서부터 제자로 그 법이 넘어오는 거예요. 내게 돼요. 이해됐습니까? 어떤 사람이 가장 이렇게 최첨단의 기술에 특허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그 특허를 가지고 있는 사람 거를 내 거로 만들려면 어떻게 돼요? 특허권을 돈 주고 사야 되죠. 그죠? 그렇게 하면은 그 특허에 등록되어 있는 기술은 내 거가 돼요. 그렇지만 그 사람한테 들어가서 제자가 돼서 그 사람 밑에서 배웠어요. 배워가지고 그 사람이 특허 낸 내용도 다 내한테 가르쳐 주고 그리고 특허 내지 않는 더 앞에서 더 아직 하지 않는 기술까지 내가 다 배웠어요. 배워가지고 내가 습득을 하고 내 걸로 만들었어요. 그죠? 근데 그분은 이제 나이가 드셔서 돌아가셨어요. 그럼 그 기술은 누구 거 돼요? 내 거 되죠. 왜? 내가 내 것으로 만들었으니까. 그래서 내가 특허를 등록할 수도 있고 등록 안 할 수도 있고 또 내가 제자들한테 가르쳐서 그걸 줄 수도 있어요. 그죠? 그런 거 아니에요? 이게 바른 가르침도 그래요. 바른 가르침을 알고 있고 그것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그 법에 대해서 바른 태도를 가지고 있는 사람한테 설명을 해서 가르쳐줘서 그 사람을 한테 주는 거예요. 주는데 이제 내 것도 되지만 배우는 사람 것도 됐어요. 이제. 그래서 내가 죽으면 이거는 이 사람 거가 돼요. 배운 사람 거. 그 첫 번째가 뭐냐 하면은 바로 승인이에요. 그런데 그 가르침 전체를 다 가지고 가야 되잖아요. 가지고 가야 되는데 지금은 하나만 딱 가진 거예요. 그래서 그 특허에 관련되어 있는 모든 기술들을 내가 다 습득을 해야 거기서 더 응용해가지고 더 나은 기술도 내가 개발할 수 있잖아요. 근데 그 기술 전부 다를 배워야 그런 능력이 생기잖아요. 한 가지만 딱 배우면은 그렇게 능력이 안 생겨요. 그렇지만 그 한 가지를 처음에 배울 때 처음부터 다 배울 수 어떻게 있어요? 한 가지부터 배워야 될 거 아니에요. 한 가지 배우고 그 다음에 두 가지 배우고 그 다음에 세 가지 배우고 차근차근하게 해서 나중에는 전체를 다 배워야 되잖아요. 그죠? 처음에 한 가지 배울 때 그 한 가지가 내 거가 돼요.
전체를 다 배워서 그 전체를 내가 다 습득하면 그 전체가 내 거가 되는 거예요. 맞습니까? 그거와 같이 처음에 한 가지를 어떤 가르침에 대해서 한 가지를 내가 이해해서 수용을 했다. 그럼 그게 내게 돼요. 근데 그 내가 한 가지만 내 거가 됐어요. 나머지 거는 내 게 아니에요. 그러면 내가 내 것을 만드는 하나를 내 것을 만드는 방법을 어떻게 해요? 다른 것에도 내 것이 안 된 다른 가르침에도 적용을 해서 반복을 해야죠. 반복을 하면은 내 것이 된 것이 하나에서 둘, 둘에서 넷, 넷에서 여덟 이렇게 커져가요. 그래서 언젠가는 그 전체가 내게 돼요. 됐습니까? 이 과정을 말로서 설명해 보자고요.